자,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 결정사에 가입할 돈 있으면 오늘의 주제, 피부과에 갖다 바쳐라. 자, 제가 결정사에 가입할 돈 있으면은 땡땡땡에 차라리 갖다 바쳐라 시리즈를 지금 딱 3가지를 했는데요. 저번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자, 차라리 PT 트레이너한테 갖다 바쳐라. 두 번째, 의느님한테 갖다 바쳐라. 세 번째, 오늘 바로 피부과에 갖다 바쳐라. 자, 여러분, 결정사를 가게 되면은 대략 내가 1,000만 원 정도를 쓴다는 가정하에, 일단은 여러분, 내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1-2천만 원은 내가 남은 인생, 우리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거의 60-7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이 1,000만 원이 지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그 가치를 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너무 이렇게 돈 아깝다, 돈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되는 수준 안에서까지는 기꺼이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다면. 자,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3등분해서 330만 원, 330만 원, 330만 원 3등분 했죠. 이렇게 해서, 자, PT샵 가서, 헬스장 가서 살 빼고, 은우님 찾아가서 무쌍들은 쌍수하고, 들창코는 코 수술하고, 요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피부과까지 왔는데, 요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요거를 순위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위별.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살을 뺄 때 아주 이상적인 미용 몸무게라고 치면은 내 키에서 110을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60cm다 키가, 그러면 50kg 미용 몸무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순위, 살을 내가 완벽하게 딱 이 미용 몸무게까지는 빼지 못했어도 내가 70% 완성이 됐다? 그러면 2순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수했어. 코는 약간 들창코까지는 아니라서 하고 싶었지만 일단 좀 보류해야겠어. 그래서 쌍수로도 어느 정도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전보다는 만족도가 높아 해서 70%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피부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살 하나도 안 빼고 피부과 가는 거 의미 없어요. 살 엄청 빼고 무쌍의 들창코인 채로 피부과 가는 거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같은 돈이면 가성비가 좋은 거는 쌍수나 코 수술이 가성비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가성비 좋은, 효과 좋은 게 있는데 굳이 왜 이걸 먼저 하냐, 이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 모든 여자가, everybody girl, 모든 여자가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자, 적어도 내가 인기녀가 되고 싶고, 그리고 많은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그리고 뭔가 이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좀 훈훈하고, 어느 키도 너무 작지 않고, 키도 좀 적당하거나 약간 크고, 그리고 너무 아저씨 같지 않고, 너무 관리 안 된 남자 말고 어느 정도 좀 경제력도 좀 갖추고, 그러면서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만 스윗한 이런 스윗 가이를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성분들의 성욕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도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남자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막 섹시하고 키 크고 어깨 깡패에다가 얼굴 겁나 잘생기고, 겁나 잘생긴 것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얼굴 약간 훈훈하고 몸 좋고 목소리도 멋있어. 근데 나한테 막 스윗하게 해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남자 있다고 칠게요. 이런 남자가 주변에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은 누군들 이 여자도 성욕이 안 일어나겠어요. 이런 남자를 물론 만나면 좋겠지만, 이런 남자가 현생에는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간혹 있어요, 그래도. 근데 뭐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적어도 나에게 어느 정도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남자를 만나고 싶으신 여성분들. 근데 또 알죠, 여자들은 얼굴은 이거를 다 만족해. 이거를 다 만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백수야,
연한데 막 나한테 누나 나 용돈 좀 줘 막 이래봐요. 그러면은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어느 정도 막 그래 내가 그렇게 부자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을게.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할 수 있는 남자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남자니까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 집 가장인데 내가 그 정도의 존경심을 가지려면은 자기 밥벌이는 해야죠. 그래서 요런 남자, 요 정도의 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 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장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여자들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면 남편분들의 대우가 틀려지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피부과는요 일단은 1순위 2순위가 어느 정도 70% 정도 완성이 된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피부과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첫째는 일단은 피부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큰 여드름이나 아니면은 막 모공이 막 태평양이야, 아니면 막 내가 턱살이 흘러내려, 좀 이렇게 좀 완전히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급한 거. 그러니까 급한 거 먼저 하세요. 일단 급한 거.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잖아요. 막 트러블이 막 나 있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 턱살이 되게 가뜩이나 목도 짧은데 다른 데 다 괜찮은데 턱살이 엄청 이랬거든요. 그래서 턱살도 조금 저는 이제 관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턱살이라든지 일단 진짜 누가 봐도 문제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먼저 급한 거 먼저 해결하세요. 이건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피부 트러블이랑 뭐 모공이나 이런 거는 100% 해결은 안 돼도 일단은 모공이 가장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모공에 적합한 뭐 프락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관리의 영역이죠. 뭐 다크서클 아니면은 피부 표면이 뭐 이런 거칠거칠하다, 뭐 칙칙하다, 뭐 사실은 요 턱살 이런 것도 약간 관리라고 좀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중턱, 몸은 말랐는데 턱만 막 이중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마가 막 꺼졌어, 크로마뇽인처럼 눈썹뼈 튀어나오고 막 여자인데 이마가 꺼져 있어요. 막 예를 들어서 혹은 막 관자놀이가 너무 막 꺼지다 못해 패였어. 그래서 막 나이가 들어 보여. 뭐 팔자가 패였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 보통 이제 필러나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이 필러나 이제 피부과에서 잡기가 조금 힘듭니다. 요거 다크 같은 경우는 지방 재배치라고 해서 아마 이 의느님 쪽으로 좀 해결을 보셔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리프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리쥬란 같은 피부 스킨 부스터라든지 아니면 주름이 많다 이런 보톡스라든지 이런 게 내가 만약에 피부과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유튜브로 영상을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한 3, 4일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씩 꾸준히 한번 보세요. 관심 가는 거, 시술에 관한 거 이것저것 키워드 아무거나 넣어서 꾸준히 보세요. 시술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그러면 여러분 이 유튜브만 한 3, 4일 동안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거 공부를 딱 하시면 그 다음 주쯤에 피부과 가서 상담 실장님이랑 한 2-3명 정도 한 번 상담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절대 바로 결제하지 마시고 무조건 2-3명 정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 상담을 받아도 뭔가 내가 배경 지식을 이렇게 알고 가서 상담 받는 거랑 그냥 생짜로 가서 상담 받는 거랑 너무 많이 다르고요. 생짜로 가서 상담 받으면은 어차피 이분들이 엄청 열심히 상담을 해줘도 여러분들 집에 와서 기억 하나도 못 합니다. 무조건이니까 반드시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일주일 정도 공부를 좀 하시고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피부과 가서 이제 이 실장님들 여기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그 집에 와서 또 유튜브로 뭐 후기 뭐 이런 거 부작용 이런 거 좀 찾아보시고 하시고, 후기 부작용 너무 꽂혀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정도 참고만 하시고, 웬만하면 말 나왔을 때 바로 결정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한 2-3번 정도 내가 실장님이랑 상담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좀 정리해보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바로 전화 예약해서 예약 날짜 잡으시고 바로 시술 진행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못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해요. 요거 우리 성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형할 때도 2-3군데 이상 상담을 받아보고 어느 정도 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조금만 고민해보시고 웬만하면 3일 안에 결정을 해서 빨랑 하세요. 빨랑.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하루라도 젊을 때 할 거면 그냥 빨랑 하세요. 괜히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진짜로. 요렇게 해서 피부과
나까지 이렇게 해서 상담 딱 받고 나면요, 나한테 뭐가 제일 필요할지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딱 알아요. 100% 정확하게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실장님보다, 그 상담 실장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내 피부에 가장 정확한 게 어떤 걸지,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여러분들 정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 결정사에 가입할 돈이 있으면 1,000만 원 중에서 3등분해서 요 330만 원은 어디다 쓰라고요? 피부과에 갖다 바치세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 거는요, 결정사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PT 트레이너랑 우리 그 성형 의사 선생님이랑 우리 피부과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진짜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배신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어쨌든 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장하실 수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물론 뭐 PT 트레이너도 내가 100%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운동 시켰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술했잖아요. 그리고 피부과 가서 레이저 쐈잖아요. 이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보장하시는 분들이에요. 보장하시는 분들인데, 네, 제가 뭐 재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재미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진심이거든요. 자, 이건 다 뭐예요? 이거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사에 돈을 가입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돈으로 떼우려는 거예요. only.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돈 플러스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운동하는 거 힘들죠. 살 빼는 거 힘들죠.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수술하는 것도 진짜 무서워요. 저도 그 수술 때 누워가지고 탁 그 조명 딱 킬 때 진짜 무섭거든요. 그리고 저 지난주에 보톡스 맞고 왔는데 너무 아파요, 진짜. 눈가랑 이마 이런 거 맞을 때 진짜 눈물이 찔끔 납니다, 어쩔 때는. 근데 또 그 보톡스가 제가 이제 맞은 지가 좀 되다 보니까 국산을 맞다가 조금 그레이드를 업을 시켰어요. 조금 더 그 비싼 다음 단계로. 좀 내성이 생겼는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이제 보톡스를 맞아도 별로 효과가 또 안 나더라고요. 제가 보톡스 맞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전 좀 빨리 맞기 시작했거든요, 보톡스를. 그러니까 피곤해요. 막 예약해서 보톡스 맞으러 다니고 뭐 결제하고, 그리고 이제 맞았는데도 또 시간 지나봐서 지켜봤는데 효과가 또 별로면은 또 상담 받아서 이제 약도 바꿔봐야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번거롭고 좀 귀찮습니다. 저도 번거롭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제가 아까 성욕을 불러일으키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면서 이런 스윗한 남자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정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공감하실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국이 유독 이렇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심하긴 한가 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말은 외모 지상주의가 심하다? 이 쓰레기 같은 막 외모 지상주의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가 심하면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내가 외모를 조금 상급으로 올려놓으면은 그만큼 인생이 편해진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남자들이 그 사회생활 하면서 막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자들이 외모 가꾸는 게 그래도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공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이거는 이제 운도 따라야 되고 주변에 사람들도 또 환경이 또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막 필요하면 아부도 떨어야 되고 겁나 막 인내와 끈기로 이 악물고 힘들단 말도 못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뻐지는 건 운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아부를 떨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마치 가수 같아. 자, 배우는 혼자서 활동 못하죠. 근데 가수는 막 내가 승리처럼 막 범죄 저지르고 막 겁나 버림받고 이래도 외국 가서 그냥 솔로 앨범 내면서 활동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수는 솔로로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배우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내가 이뻐지는 거는 내가 노력하면은 나 혼자 노력해서 내가 성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야.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런 나에게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는 스윗한 남자를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정사에 돈 갖다 바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요즘에 그런 유튜브 보면은 되게 그 나이로 많이 까더라고요. 남자들이 여자를. 근데 솔직히 긁히는 거 맞아요. 나이 많은 거 졸라 짜증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뭐 나이 많은 게 여자만 짜증납니까? 남자도 짜증나죠. 누가 좋아해요 남자라고 해서. 그냥 원래 사람은 다 어린 걸 좋아하죠.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 젊음이 좋고 청춘이 좋고 이제 그런 거는 다 똑같은데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30대 40대 여자분들도 자기 눈에 차는 또 그런 남자를 만나서 또 행복한 연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20대여도 관리 안 되어 있으면 녹록치 않습니다. 제가 20대 안 겪어봤나요? 저도 다 겪어봤잖아요. 관리 잘 된 20대랑 그러니까 이쁜 20대랑 못생긴 20대는 삶이 다릅니다. 제가 그 못생긴 20대였을 때도 있고 약간 훈훈한 20대였을 때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외모가 이렇게 굴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삶의 질이 틀리고 어리다고 해서 다 연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뭐 어리다고 해서 다 무조건 남자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리고 예쁜 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데 한 10살 어려 보이고 내 옆에 있는 20대보다 얼굴이 예뻐 이러면은 나이가 많아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이뻐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